경기장뉴스TV 주간 한 뉴스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진석, 서다민입니다. 네, 오늘도 역시 코로나19 소식부터 전해야겠죠? 네. 코로나19 확진자 수가 4주째 100명대를 유지하고 있는 상황이죠? 네, 확진자가 두 자릿수로 지금 아직까지 줄어들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방역당국도 코로나19 종식은 기대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보이는 것 같은데요. 네, 정은경 질병관리청 중앙방역대책본부장은 최근 코로나19 관련 브리핑에서 연일 100명 이상의 확진자가 계속해서 보고되고 있고 새로운 집단 발생까지 보고되고 있다며 아직까지 우리 사회가 안전하지 않다는 신호라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이어 생활 방역에 경각심을 가져달라는 당부도 잊지 않았습니다. 이 코로나19 확산세가 여전한데 이제 추석 연휴가 다가오고 있어요. 네. 전국 각지에서는 이제 고향에 오지 말라는 현수막까지 내걸리고 있다고 하던데요. 네, 정부가 강제하지는 않지만 추석 연휴 기간 동안 이동을 자제해달라고 권고하면서 전국 각 지역에서는 며느라 코로나 없는 추석이 효도다. 아범아 코로나 몰고 오지 말고 용돈만 보내라. 이런 고향 방문 자제를 호소하는 현수막들이 전국 곳곳에 걸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정부는 또 고향이나 친지 방문 자제와 함께 벌초 대행 서비스 등을 이용할 것을 권고하고 있고 명절 연휴 기간 무료로 운영됐던 고속도로 통행료 무료 혜택도 이번엔 적용하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네, 어쩌다 이 명절에 고향도 찾지 못하는 지경까지 이르게 됐는지 정말 안타깝기만 한데요. 네. 다음 소식도 추석 명절과 관련된 소식이죠. 네. 택배 기사들이 추석 연휴를 앞두고 과중한 업무 부담을 호소하면서 네. 물류 작업을 거북히로 했다고요. 네, 자칫 대규모 물류 대란 사태가 벌어질 수도 있는 위중한 상황이 전개되고 있는데요. 노동과 시민단체들로 구성된 택배 노동자 과로사 대책위원회는 지난 17일 기자회견을 열고 전국 4천여 명의 택배 기사들이 21일부터 택배 분류 작업 거부에 돌입한다고 밝혔습니다. 추석 연휴 기간에 택배 물량이 엄청 몰릴 거라는 걸 택배 노동자들도 알고 있을 텐데요. 이런 시기에 작업을 하지 않겠다고 하는 데는 이유가 있겠죠? 네, 대책위는 택배 노동자들이 새벽같이 출근하고 밤늦게까지 배송을 해야만 하는 장시간 노동에도 불구하고 하루 13시간에서 16시간 노동의 절반을 분류 작업에 매달리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더욱이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단 한 푼의 임금도 받지 못하고 있다고 호소하고 있는데요. 앞서 대책위는 지난 14일부터 16일까지 택배 기사들을 대상으로 분류 작업 전면 거부를 위한 총투표를 진행했습니다. 투표 결과 4,358명 중 95.5%에 달하는 4,160명이 찬성을 했다고 하는데요. 대책위는 또 국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 안타깝다고 전하면서도 과로로 인해 쓰러지는 택배 노동자가 더 이상 없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또 택배 노동자의 심정을 헤아려달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네, 과로로 쓰러지는 택배 노동자까지 있다면 그냥 지나칠 수는 없는 일일 것 같은데요. 네, 심지어 사망하는 택배 노동자도 있다고 하는데요. 국민의힘 김성원 국회의원이 정부 기관으로부터 제출받은 택배 근로자 산업재해 현황 분석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6년부터 올해 6월까지 모두 19명의 택배 근로자가 산업재해로 사망했다고 합니다. 김 의원은 코로나19로 인한 택배 물량 증가가 택배 근로자의 산재 사망으로 직결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네, 사망자까지 발생하고 있다면 그냥 지나칠 수 없을 것 같은데요. 택배 노동자에 대한 처우가 시급하게 개선돼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다음 소식은 참 씁쓸하고 또 저는 좀처럼 이해하기 힘든 사건인데 경기도 평택에서 황당한 사건이 벌어졌다고요? 네, 영상 보셨어요? 네, 영상을 봤는데 그게 대낮에 일어난 장면이었나요? 네, 전 진짜 영상 보고 깜짝 놀랐는데요. 경기도 평택시에서 일어난 사건입니다. 한 여성이 차량을 몰고 편의점에 돌진해 진열대와 상품을 부수고 편의점 점주를 위협하는 등 소위 진상을 부렸습니다. 해당 여성은 결국 철창 신세를 지게 됐습니다. 아니, 대낮에 이런 일을 벌였다면 그만한 이유가 있나요? 일단 경찰은 30대 여성이 그림대에 출품할 딸의 그림을 편의점 측에 고의로 제출하지 않았다고 의심해 앙심을 품고 사건을 벌인 것으로 파악하고 있는데요. 취재진의 질문에는 고개를 숙인 채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근데 이 30대 여성이 벌인 이런 유사한 사건은 이번뿐만이 아니라고요? 네, 이 점 때문에 법원은 도주 우려가 있다고 보고 구속 영장을 발부했는데요. 이 여성은 지난 6월에도 해당 편의점을 찾아가 난동을 부리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욕설까지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현재 모욕과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돼 재판이 진행 중인 상황이고요.
또 지난 2018년에는 분노조절장애 치료를 위해 남편과 병원으로 가던 중 자신의 차량으로 병원 외벽을 들이받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현재 특수재물손괴 혐의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고 합니다. 네, 참 어처구니 없는 사건인데요. 사회가 온통 어수선하다 보니까 별의별 일이 다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또 다른 소식 전할 게 있을까요? 안타까운 소식 하나 짧게 전해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우리 매번 안타까운 소식을 전하고 있는데 이번에도 또 안타까운 소식인가요? 네. 얼마 전 인천에서 라면을 끓여 먹으려다가 화재가 발생해 초등학생 형제가 큰 화상을 입었는데요. 알고 보니 초등학생 형제 중 장애가 있는 큰아들이 과거 엄마로부터 방치뿐 아니라 폭행까지 당한 것으로 조사돼 공분을 사고 있습니다. 큰아들은 ADHD라고 불리는 주의력 결핍, 과다행동 장애를 앓고 있다고 하는데요. 엄마인 A씨는 큰아들이 말을 듣지 않는다며 때렸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네, 정말 안타까운 소식인데요. 근데 이 형제들 되게 화상을 크게 입었나요? 네, 형제는 각각 3도 화상, 1도 화상을 입었는데요. 그보다 더 많은 사람들의 가슴을 뭉클하게 한 건 불길이 번지자 10살 형이 8살 동생을 감싸 안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형의 등에 큰 화상을 입었다고 합니다. 장애를 뛰어넘는 따뜻한 형제가 아닐 수 없네요. 정말 가슴 아픈 소식, 이번 주에도 좋은 소식보다는 안타깝고 좀 힘든 상황만 소식을 전한 것 같습니다. 네. 네, 마지막 소식을 전하는 마음이 편치 않습니다. 장애를 입고 학대까지 받아온 초등학생이 화마 속에서 동생을 구하기 위해 불길에 동생의 몸을 감싸 안았다고 합니다. 앞으로 우리는 장애인과 비장애인의 기준을 바꿔야 하는 것은 아닐까요? 이번 주 주간 핫뉴스는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는 다음 주 더 알찬 소식으로 찾아뵙겠습니다.